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보다도 쉽고 재밌게 만나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이어갑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주에 고사리가 없다면입니다. 고사리와 관련된 이야기 준비했다고요? 네, 우리 제주도는 봄 하면은 항상 우리가 매년 연례 인사처럼 고사리 장마가 이제 또 시작이 되잖아요. 네. 또 오늘도 비가 오긴 했지만 4월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또 정말로 고사리 장마가 또 시작이 될 텐데 그래서 관련해서 좀 고사리 관련된 얘기를 오늘 해볼까 하고요. 고사리가 제주도에서 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도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네. 고사리와 관련된 지식이라고 하니까 또 어떤 내용일지 궁금합니다. 제주도 하면 이 고사리 장마철이 있잖아요. 이게 한 4월 초 중순쯤 해서 고사리 장마가 오고 고사리 채취하는 시기 아닌가요? 맞아요. 올해도 뭐 4월 초중순부터는 고사리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되고 또 네. 고사리 채취하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될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한번 두 분께 이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주도에서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흔하게 고사리를 볼 수 있지만 네. 고사리가 언제부터 제주도에서 살기 시작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고사리 하면 그 고생대 식물, 고대 굉장히 오래된 태초부터 시작된 인간이 살기도 전에 시작된 식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식용고사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대 식물 아닌가요? 맞아요. 고대 식물이 맞고요. 예. 이제 최초의 식물이라고 하셨는데 태초의 정말 식물로 이제 네. 고사리가 알려져 있죠. 지금도 고생대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그것도 되게 정확해요. 고사리는 고생대 시대부터 그러니까 우리 포유류가 없을 때부터 그쵸, 네. 고사리는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라고 하고 공룡이랑 같이 중생대 때 쥐라기 시대 때 같이 공룡이랑 번성을 막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많이 막 생긴 거죠 그때. 그리고 이제 신생대를 지나서 지금까지도 이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이 공룡이 고사리 숲을 뛰어다녔을 것을 생각해 보니까 재밌기도 한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이 고사리가 최소한 수억만 년 역사 속에서 존재해 온 거네요. 맞아요. 학계에서는 고사리가 뭐 살아온 게 3억만 년 전부터 살았을 거다 이렇게 좀 추측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다 보니 당연히 많이 퍼졌을 거잖아요. 예. 포자를 타고 얘네들이 이제 날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막 널리 퍼진 양치류 식물로 네. 이제 꼽히고 있죠. 그리고 이제 특히 고사리가 따뜻하고 습한 곳에서 이렇게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고사리 화석이 발견되는 곳은 지금은 따뜻하고 습하지 않더라도 과거에는 따뜻하고 습했을 거다. 이런 또 추측을 하게 하는 학술적으로도 굉장히 좀 가치가 있는 그런 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학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학설의 근거가 되는 거네요. 전 제주도에서 이 먹는 고사리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좀 질문으로 가볼게요. 제주도 하면 고사리. 고사리면 제주도를 뗄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제주에 고사리가 없다면 이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생각만 해도 일단 제주의 숲이 먼저 그쪽 오름이랑 다 황량해지는 것 같고 우리의 식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저도 사실은 이거 주제를 준비하면서 단순하게 그냥 고사리 못 먹게 되면은 슬프겠다. 우리 먹는 걸 먼저 생각하니까요, 그렇죠? 예, 그 정도 생각을 했는데 네.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알아보니까요. 고사리가 만약에 제주도에 없었다면 지금의 제주도 모습이 아예 달랐을 거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제주도가 지금 돌섬 혹은 뭐 무인도 이렇게까지 정말로 될 수도 있었을 생태계 거다. 자체가 바뀌어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 추측이 그런 추론이 네. 나옵니다. 와, 그러니까 그럼 고사리가 그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식물이라는 건데 네. 자, 이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다음 단계 이야기를 해주셔야겠죠? 이게 그 이유가 왜냐면은 지금 뭐 태초의 식물이다 얘기를 했는데요. 태초의 식물을 넘어서서 얘네가 나무의 기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최초의 나무가 바로 고사리로부터 출발했다. 이런 또 이제 학설이 좀 주류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네. 고사리가 진화해서 나무가 됐다. 이런 내용인 거고. 그래서 원래 이제 바다에서 이렇게 뭐 파래 같은 녹조류 네네. 이런 것들 물가에 있기 이런 게 이제 처음에 지구에서 이제 생겨났다가 얘네들이 육지로 나오면서 이제 고사리처럼 육지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식물로 이제 발전을 하고 그리고 이 고사리가 육지로 나오다 보니까 바닷속보다는 육지가 좀 척박하잖아요. 네. 물도 많이 없고 그리고 좀 바람에 이런 것도 견뎌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표면이 이제 단단해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럼 표면이 단단해지면 당연히 더 높고 곧게 자랄 수가 있게 되고 높고 곧게 자라는 게 계속 되면은 이게 나무로 되는.
이제 그런 또 진화의 형태를 띄었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가 계속 이어지면 이제 나무가 되는 거니까 최초의 나무는 고사리다 이런 추론이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고사리가 생태계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러니까 이 고사리가 나무가 되고 또 여러 나무가 있으니까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므로 고사리가 없었다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는 돌섬 혹은 무인도가 될 가능성도 있었겠네요. 맞아요. 혹시 나무고사리라고 들어보셨어요? 나무고사리? 우리는 좀 생소하죠. 네. 이게 그 고사리가 나무가 됐을 거다라는 어떤 학설의 증거가 되는 그런 식물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보기 힘들어요. 흔히 보긴 힘들고 뭐 오세아니아 이런 좀 원시림 이런 곳에서 지금 이제 좀 드물게 발견되는 그런 이제 양치 식물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살았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 칠곡군에 네. 나무고사리 화석산지가 발견이 되거든요. 네. 이게 이제 1962년에 천연기념물로 또 지정이 되면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기도 했었어요. 20m면 정말 나무였네요. 그럼 제주는 어때요? 제주에서는 이 나무고사리 화석이 발견된 적은 없나요? 제주에서는 사실은 지금은 나무고사리 화석을 좀 발견하기는 힘들다라는 게 좀 네. 학계의 정설이긴 하고 다만 또 이게 제주에서만 그런 건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나무고사리 화석이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나무잖아요, 나무. 그래서 이게 보통은 썩어 없어지기 때문에 화석으로까지 이제 남는 되는 게 경우가 많지 않다. 예, 쉽지는 네. 않았을 거다라고 추측이 되고 다만 이게 소문 제가 좀 들리는 소문을 추측을 이렇게 좀 들어봤어요. 네. 여러 가지 물어보니까 그 서귀포의 섭섬 있잖아요. 네. 거기에 나무고사리가 있었다라는 어떤 소문이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본 적이 있다가 이제 구전으로 그런 전해오는 이제 건가요? 마을 주민의 어떤 그냥 그 기록으로 구전으로 남아 있는 건 아니고. 들었는데 네. 이게 뭐 사실은 지금은 육안으로 우리가 찾기는 힘들지만 네. 뭐 어딘가에 살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네. 이런 가능성은 좀 희망을 갖고 싶네요. 아니면 이제 나무만큼 큰 고사리가 있을 수도 있겠고 뭐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제 제주에 고사리가 없다면을 질문을 던졌잖아요. 이런 것 말고도 아까 뭐 생태계가 바뀌었을 거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좀 우리가 알 수 있을 법한 큰 변화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의외로 정말 큰 변화가 있는 게 네. 미세먼지 농도가 고사리가 없다면은 지금 제주도가 상당량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이런 가설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국립세종수목원에서 2022년에 관련된 그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바위고사리, 뭐 홍진해 고사리 이런 이제 국내 자생 고사리가 네네. 미세먼지 흡착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 특히 바위고사리 같은 경우는 다른 식물들보다 1.5배 이상 미세먼지를 흡착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제주도는 고사리가 엄청 많잖아요. 많죠. 네. 그 많은 고사리들이 미세먼지를 흡착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가치가 엄청 어마어마하겠죠. 그 말 듣고 나니까 약간 고사리가 그 먼지 터는 솔처럼 생겼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세먼지 흡착 능력이 말씀 들어보니까 대단한데 그럼 그게 바위 고사리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건 제주도에도 있어요? 네, 이게 또 되게 반가운 소식인 게 바위고사리 대표적인 자생지가 제주도 그리고 남해안 일부 지역 이렇게 이제 한정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제주도는 바위고사리가 사니까 다른 곳보다 당연히 미세먼지 흡착 능력이 뛰어난 어떤 그런 좀 환경적인 요건이 마련이 된 거고 네. 그 어쩌면은 이 제주도의 이 맑은 공기를 만드는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고사리가 굉장히 좀 큰 역할을 하고 있지도 않을까 이런 가설을 증명하는 어떤 실험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 일리가 있을 것도 같은 게 정말 제주의 그 많은 오름에 가보면 그리고 길을 걷다 보면 지금 고사리를 정말 흔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고사리 덕분에 미세먼지가 좀 줄어들 수 있다고 하니까 더 이제 반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고사리가 참 여러모로 인간에게 이로운 식물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먹는 것만 생각했는데 그럼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상상해 볼게요. 이 고사리가 없다면 지구상에 좀 예상되는 변화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주를 넘어서서 지구로 전 세계적으로. 예, 좀 예. 확대를 해보면 석탄이 상당량 없어질 수 있다. 이런 또 가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 고사리가 이제 땅에 묻혀가지고 시간이 오래 흐르면은 피트라는 이제 토탄 물질이 생성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 토탄이라는 게 긴 시간, 장시간 동안 땅 밑에서 이제 압력을 많이 받고 이렇게 딱딱해지게 되면은 그게 이제 석탄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사리가 없다면은 이제 나무도 없었을 수도 있고. 그럼 이제 동식물도 살아가기 힘들 거고 그리고 이 석탄도 또 만들어지기 힘들 거고 이렇기 때문에 지구적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석탄을 상당량 또 빼앗기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또 가설도 나와요. 그러니까 석
석탄 유지하는데도 이 고사리가 쓰이는 거고 생태계도 유지시켜주고 있는 거고 미세먼지까지 이렇게 흡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이 고사리 이제 보면서 좀 더 반가워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잠시 후면 좀 더 이제 고사리가 반가워지겠죠. 곳곳마다 이 고사리 딱 이렇게 손을 보고 따라다니는 그 철이 올 텐데 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좀 고사리를 평소 같은 마음으로 먹는 것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 고사리가 또 지구상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더 하시면서 반가운 마음으로 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팡팡뉴스는 주로 좀 이렇게 무거운 소식들을 우리가 함께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은 좀 흥미있고 또 재미있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고사리 안에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가 숨어 있었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